자, 일단 스테이트 오브 모션,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를 말하는 건데, 운동 상태는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멈춰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벨라시티로 간다. 멈춰 있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한 지점에 정지해 있는 거고, 콘스턴트 벨라시티라는 건 한쪽 방향으로 일정한 벨라시티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스테이트 오브 모션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아닌 것은 스피드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 스피드가 안 바뀌면서 한쪽으로 가는 건데, 콘스턴트 벨라시티인데, 콘스턴트 벨라시티가 아닌 것, 즉 체인징 스피드, 점점 스피드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든지, 아니면 또 두 번째로는 방향이 바뀌든지, 이렇게 서큘러 모션도 스테이트 오브 모션이 아니에요. 이것도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벨라시티가 콘스턴트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는 뭐냐? 스테이트 오브 모션을 바꿔주려면 포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체가 멈춰 있는데 다음과 같이 이쪽으로 10, 이쪽으로 3 이런 힘이 주어지게 되면 넷 포스가 7이 되면서 언밸런스드 포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경우는 액셀러레이션이 생깁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자, 그 다음에 넷 포스가 만일에 0인 경우도 있어요. 양쪽으로 10이 주어지면서 넷 포스가 0인 경우, 이런 경우 뭐라고 하냐면 밸런스드다. 위쪽은 언밸런스드, 밑에는 밸런스드. 또는 아래쪽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있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너셔가 있는데요. 이너셔라는 건 아까 여기에서 스테이트 오브 모션이 있었는데, 아무런 포스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이 스테이트 오브 모션을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죠. 어떤 물체가 멈춰 있으면 계속 멈춰 있으려는, 또는 일정한 벨라시티로 가려면 계속 일정한 벨라시티로 가려는 그런 성질입니다. 예를 들면 트럭이 멈춰 있다, 우리가 그걸 움직이기가 힘들죠. 또는 트럭이 오고 있다, 멈추기도 힘듭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너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성질이다. Property of an object to maintain the state of motion 이렇게 써 있는데, 뭐 표현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입니다. 대략 모든 물체는 이너셔가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매스가 클수록 이너셔가 크다. 스테이트 오브 모션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크다. 매스가 클수록. 자, 그다음 네 번째로 뭐가 있냐면 뉴턴의 로 오브 모션이에요.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것은 방금 전에 로 오브 이너셔입니다. 이너셔라는 말이 나왔지만은 다시 한번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어떤 물체에게 아무런 포스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어떤 물체 하나에게 아무런 포스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이 물체는 벨라시티가 체인지하지 않는다. 즉 액셀레이션이 0이란 얘기죠. 액셀레이션 0이다. 아무런 힘이 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넷 포스가 0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힘들은 다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 힘들이 다 캔슬이 된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돼가지고 캔슬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에 스테이트 오브 모션을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우주 공간에다가, 무중력 상태인 우주 공간에다가 돌멩이 하나를 이렇게 딱 놓는다, 그러면 그대로 떠 있는 거죠. 딥 스페이스에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한번 톡 쳐주면 계속 일정한 벨라시티로 가게 됩니다. 방향도 바꾸지 않고 계속 한쪽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하여튼 뉴턴의 시각에서는 그랬어요. 지금의 이제 우주는 조금씩 얘기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뉴턴의 시각에서는 어쨌든 그런 모든 좌표계를 XYZ 좌표계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자,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세컨드 로인데, 세컨드 로, 어떤 물체에게 가해지는 포스가 있는데, 자, 이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매스가 2인데 힘은 몇이 되냐면 넷 포스는 8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매스가 2고 포스가 8이, 넷 포스가 8이 되니까 액셀레이션은 4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은 만일에 매스가 더 크다, 똑같은 포스가 주어지는데도 매스가 더 크다, 4로서 좀 커졌다, 그러면 액셀레이션은 2로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즉 매스가 크면 클수록 액셀레이션이 잘 안 생긴다. 그래서 결국 이 m을 우리가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amount of inertia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inertia. 대충 좀 써주세요. amount of inertia다. 즉 아까 얘기했던 바로 state of motion을 바꾸기 힘든 그 정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mount of inertia. 자, 그래서 F equal ma 앞으로 이제 자주 사용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third law가 있는데 요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물체가 인터랙트를 한다. 두 물체가 서로 뭐 아무런 힘을 주고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인터랙트를 할 때 예를 들면 이건 이제 배라고 생각해 봅시다. 두 개의 배가 있는데
하나는 큰 배, 하나는 작은 배라고 생각하겠어요. 자, 작은 배가 큰 배에게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면 자기 자신도 거꾸로 힘을 받는다는 거죠. 배가 크고 작고하고는 상관없이 서로가 주고 받는 힘은 똑같다. 왜냐하면 이 벽이 사실은 지구에 붙어 있는 건데 제가 지구를 이렇게 살짝 밀면 저도 살짝 밀립니다. 세게 밀면은 저도 세게 거꾸로 밀리는 거죠. 방향은 반대이면서 똑같은 크기다. 근데 이때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데 opposite direction, same magnitude. 근데 문제는 그 당사자가 매스가 크고 작은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매스가 크던 작던 그건 아무 상관도 없이 서로 주고받는 힘은 똑같다. 물론 매스가 작으면 같은 힘을 받아도 액셀러레이션이 잘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줄다리기죠. tug of war, 줄다리기입니다. 줄다리기를 할 때도 밑에 만일에 그 프릭션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지금 다시 똑같이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그만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매스가 작은 사람이. 그래서 이제 서로 줄다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이쪽으로 이제 힘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떤 쪽으로 힘을 받을 거냐면 이쪽으로 힘을 받을 겁니다. 줄을 하나의 미디엄으로 해가지고, 액션 앤 리액션, 서로 힘을 주고받게 돼요. 똑같은 힘을 받는데, 매스가 만일에 한쪽은 뭐 2고, 매스가 1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는 뭐 10뉴턴이다. 10뉴턴이다. 똑같이 10뉴턴이에요. 하지만 얘는 액셀레이션이 몇이 나오냐면, 액셀레이션이 5가 되겠죠. 하지만 이쪽은 뭐가 되냐면 액셀레이션이 10이 될 것입니다. 같은 힘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액셀레이션 오면 얘도 조금은 앞으로 가요. 얘는 훨씬 더 앞으로 가게 되죠. 2배 정도. 자, 근데 실제로는 줄다리기를 하면 매스가 큰 사람은 잘 안 움직여요. 아예 멈춰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방향으로 프릭션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 그림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그림을 제가 조금 지우면서 한번 해볼게요. 화살표의 방향을 좀 지워보겠습니다. 화살표 방향을 좀 반대로 그리겠어요.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이 F1, 2 하고 그다음 F1은 서로 캔슬이 돼가지고 얘가 안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프릭션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때는 어떠냐? 여기도 프릭션이 너무 길게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그림이 좀 이상하죠. 매스가 작은 사람 프릭션이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워가지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려주면 얘는 어떠냐면 이쪽 작은 사람의 경우는 어떠냐면 프릭션이 작고 그 줄에 의해서 당겨지는 힘이 크기 때문에 결국 왼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매스가 큰 사람은 안 움직이지만 매스가 작은 사람은 움직인다. 프릭션의 크기가 그 줄의 힘하고 똑같기 때문에 큰 사람은 안 움직이는 거죠. 하지만 이 경우는 프릭션이 없다면 분명히 둘 다 움직일 겁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어쨌든 여기서 요 F1, 2하고 F2, 이것도 액션 앤 리액션이라는 겁니다. 1번이 2번을 끌어당겨주는 힘, 2번이 1번을 끌어당겨주는 힘 그런 얘기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액션 앤 리액션하고 또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퀄리브리엄 오브 포스예요. 자주 등장하는데 시험에 혼동되기 때문에 자주 등장하는데 무슨 얘기냐. 여기 지구하고 사과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밑에 측에 다시 한번 그려보겠어요.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지구를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테이블 이렇게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사과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근데 빨간색으로. 자, 아래쪽에 일단 뭐가 있냐면 그래비테이션이 있을 거예요. 이 그래비테이션을 뭐라고 할 거냐면 F 어스가 F이다. 이렇게 어스 F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사과가 지구를 끌어당겨주는 힘도 있어요. 거꾸로 액션 앤 리액션이기 때문에 사과가 지구를 끌어당겨주는 힘이 있죠. 이건 뭐라고 써야 되냐면 F이 어스를 끌어당긴다. F이 어스를 끌어당긴다. 이 두 개의 크기는 같습니다. 같으면서 방향은 반대죠. 이건 뭐라고 하냐면 이 두 개의 관계는 우리가 액션 앤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액션 앤 리액션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사과가 아래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이유는 뭐죠? 무엇 때문이죠?
그렇죠. 테이블이 받치고 있기 때문이죠. 테이블이 위쪽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요 크기도 어떠냐면 앞에서 말했던 어스가 F를 끌어당겨주는 그래비티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근데 뭐라고 하냐면 테이블 F이죠. 테이블이 F를 받쳐주는 힘. 노멀 포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이러한 페어도 또 하나 생기게 되죠. 이렇게 테이블 F라고 그다음에 어스 F라고 이런 두 개의 페어가 생기게 돼요. 그 두 개도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어퍼짓 디렉션이면서 매그니튜드가 같아요. 자, 이 두 개는 뭐라고 하냐면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합니다. 이퀄리브리엄입니다. 차이가 뭐냐? 액션 앤 리액션은 두 개의 물체가 존재해야 돼요. 사과와 지구 간에, 사과가 지구에게, 지구가 사과에게 이렇게 두 개의 물체가 존재해야 됩니다. 즉 이렇게 서로 바뀌어 있는 거죠. 애플, 어스 애플. 하지만 여기는 지금 바뀌어 있는 게 아니라 오브젝티브가 똑같아요. 애플이라고는 하나의 오브젝티브죠. 그죠? 이런 경우는 이퀄리브리엄입니다. 어떤 한 물체가 받는 넷 포스가 0이 되는 경우, 그건 이퀄리브리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테이블 F에 대한 리액션이 또 있겠죠. 테이블 F에 대한 리액션은 뭐가 됩니까? 뭐가 되죠? 바꿔야 되니까. 테이블 F이면. 그렇죠. AT가 되겠죠. AT는 정확하게는 여기 테이블 밑에다 이렇게 표시하고 싶은데 우리 표시하기가 좀 애매해요. 테이블 자체에다 표시해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옆에 있는 거하고 겹칠까봐 좀 조심해서. 그렇죠. 이 두 개의 관계는 뭐냐? 이건 또 역시 액션 앤 리액션이라는 거죠. 테이블 F라고 그 다음에 애플 테이블, 이게 애플 테이블 이렇게 그 두 개의 관계는 역시 또 액션 앤 리액션이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액션 앤 리액션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두 개의 물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힘이어야 돼요. 하지만은 이퀄리브리엄의 경우는 한 물체에 대한 두 가지의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설명드렸어요. 자, 액션 앤 리액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구체적인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퀘이션 오브 모션. 자, 우리가 아까 F넷은 MA라고 했는데 이전에 그냥 MA는 F넷 이렇게 써보겠어요. MA는 F넷이다.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F넷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물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 물체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각각의 물체가 어떤 힘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모든 힘을 다 표시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원래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래쪽으로 mg, 아래쪽으로 mg, 위쪽으로 뭐가 있냐면 테이블이 받쳐주는 노멀 포스. 노멀 포스는 서피스의 수직인 포스를 말합니다. 테이블의 서피스에 퍼펜디큘러한 위쪽으로 있는 그런 포스를 노멀 포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mg도 서피스에 퍼펜디큘러한 거 아니냐? 그렇긴 한데 지금 mg의 그 실체는 뭐냐면 지구가 끌어당겨주는 힘이죠. 그렇죠? 지구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서피스가 얘를 받쳐주는 힘, 그걸 우리가 노멀 포스. 이 두 개는 같기 때문에 위아래로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줄이 끌어당겨주는 힘은 텐션이라고 쓰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텐션 포스. 텐션은 줄이 팽팽한 정도를 말합니다. 텐션 포스는 줄이 팽팽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얘가 움직이게 하는 그런 포스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위아래로 캔슬이 되면서 MA는 텐션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프릭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프릭션 지금 아직 없는 경우. 아직은 오늘은 프릭션 없는 거에 대해서는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프릭션이 있는 거에 대해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컨택트 포스. 자, 여기 내보겠어요. 여기도 물론 위아래로 그래비티가 있죠. mg가 있죠. 하지만은 여기서는 일단 움직이는 방향인 좌우로만 생각을 먼저 해볼게요. 자, M1이 움직이는 이유는 당연히 F 때문에 움직이는데 M2는 왜 움직이느냐? M1은 F 때문에 움직이지만 M2는 M1이 밀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그것도 역시 서피스의 수직인 의미에서 N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리액션으로서 이 반대 방향으로 또 힘이 있겠죠? N 이렇게 두 개 크기는 같아야 됩니다. 요거랑 요거 같아야 되죠. 쓸 수가 있겠어.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식을 각각 써보면은 M1에 대해서 써보면 M1은 어떤 힘을 받고 있냐면요. M1은 이렇게 요런 힘만 받고 있고요. M2는 어떤 힘만 받고 있냐면 요런 힘만 받고 있어요. 자, 이렇게 따로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안에 들어있는 걸 따로따로 보면서 그래서 M1A는 F 빼기 N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의외로 이런 거에 대한 게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고 많이 틀립니다. 생각보다. 자, M2에 대해서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딱 받는 거 하나밖에 없죠. 초록색 안에. 그죠? N밖에 없네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식을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M1 플러스 M2A는 F다. 그래서 F는 어떻게 되느냐? A는 어떻게 되느냐? M1 플러스 M2분의 F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N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구할 수 있죠? N은 어떻게 되느냐? N은 자, 여기 있는 A를 이 안에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넣어주면은 M1 플러스 M2분의 M2 F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과 같은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둘 다 액셀레이션은 지금 같다고 봐야죠. 같이 지금 접촉된 상태에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가볼게요. 텐션 포스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줄이 팽팽해지는 상태가 되네요. M2를 F가 끌어당김으로 인해서 줄이 팽팽해지는데 그것 때문에 줄이 팽팽한 힘 때문에 결국 M1이 움직이게 되겠죠. 이쪽으로 힘을 받아가지고 그게 바로 텐션이다. 자,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M2는 또 방해를 받을 겁니다. 줄 때문에. 줄만 없었다면 쉽게 갈 수 있을 텐데 방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M1은 M1대로 M2는 M2대로 따로따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은 실제로는 줄에 묶여가지고 힘을 받는 것인데 줄 같은 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텐션이라는 포스가 있다. 그리고 F가 있다. 이 정도만 그냥 생각하는 따로따로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볼까요? 자, M1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M1A는 텐션. 그 다음에 M2A는 F 빼기 텐션. 이렇게 되겠죠. F 빼기 텐션. 아까랑 똑같아요. 거의. 자, 두 개를 더해서 M1 플러스 M2 A는 F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는 뭐가 되냐면 acceleration M1 플러스 M2분의 F다. 자, acceleration은 유닛을 뭘 쓰는지 뭐 처음 배우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미터 퍼 세크의 제곱. 그다음에 F는 뭘 쓰냐면 뉴턴이라는 유닛을 사용합니다. 뉴턴. 자, 다시 요 A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요 안에다 넣는 거죠. 넣어가지고 텐션을 구합니다. M1 플러스 M2분의 M1 F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맞춰 되겠죠. 자, 다음 같은 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이고. 천천히 좀 써있어요.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4번 있는데 4번을 제일 마지막으로 하고 5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5번 플리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아래쪽으로 어떤 힘을 받게 되냐면 M2G M2G. 자, 위쪽으로 어떤 힘을 받냐면 텐션을 받습니다. 텐션.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뭐가 있냐면 또 텐션이 있죠. 자, 텐션이 있어요. 아이고. 잠깐만요. 이렇게 텐션이 있습니다. 이 텐션은 말이죠. 하나의 줄로 쭉 연결되어 있을 때는 팽팽한 정도가 모든 불에서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텐션이나 아래쪽에 있는 텐션은 같습니다.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뭘 가정하고 있냐면 이 도르래 풀리 있잖아요. 풀리는 매스가 없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풀리에 만일에 매스가 있게 되면 텐션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건 제일 마지막 과인 로테이션에서 배우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해봅시다. 일단 M1부터 써보면은 M1A는 텐션, 그죠? M2A는 움직이는 방이 아래쪽이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 도와주는 거 M2G, 방해하는 거 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개를 더해가지고 M1 플러스 M2A는 뭐냐? M2G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M2G다. 저 뒤에 있는 사람 박태양 씨 이거 잘 보여요? 잘 보이나요? 예, M2G다. 자, 그래서 액셀러레이션을 구해보면 액셀러레이션은 M1 플러스 M2, 아이고 어디로 간 거야? M1 플러스 M2분의 M2G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액셀레이션을 다시 위에 있는 식에다 넣어주면 텐션도 또 구할 수가 있는 거죠. 텐션은 M1 플러스 M2분의 M1 M2G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잠깐만요. 그렇죠? 자, 거기까지 좀 설명드렸고 바로 다음에 이제 풀리가 또 한 개 더 있죠. 두 번째 풀리. 이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풀리. 여기 아래쪽으로 뭐가 있냐면 M2G.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으로 M1G. M1G는 좀 작을 거예요. 그래야만 얘가 위로 끌려 올라가겠죠. 위쪽은 텐션. 이게 좀 클 겁니다. 텐션이 크고. 자, 이 텐션은 이게 하나의 줄이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은 텐션이 돼야 돼요. 물론 여기 도르래 매스 없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풀리에 만일에 매스가 있게 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M2G는 조금 더 길게 그려볼게요. 제가 너무 짧게 그려가지고 살짝 길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운동을 보면 일단 M1은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가는 거에 도움이 되는 걸 먼저 써야 되죠. M1A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에 도움이 되는 건 뭐냐? 자, 여기도 한번 프리바디 다이그램을 잡읍시다. 이렇게.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따로따로. M1부터 보면 M1은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는 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뭐냐? T다. 방해되는 것은 뭐냐? M1G다. 그렇죠?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필기. 자, 그 다음에 M2A는 아래쪽 뭐가 있냐면 M2G다. 백이 방해하는 것은 텐션이다. 그럴 수가 있죠. M1 플러스 M2 A는 여기는 M2 마이너스 M1G 이렇게 되겠죠. 다음 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셀레이션을 구할 수가 있죠. 액셀레이션 한번 구해볼게요. M2 빼기 M1G 다음 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걸 다시 어디에 집어넣냐면 요 위에 있는 액셀레이션에서 집어넣으면요 텐션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보세요. 결과만 제가 한번 써볼게요. 두 배가 여기 붙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 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히 좀 필기를 좀 해주세요. 꼭 필기를 해보셔야 돼요. 뭐 머릿속에서 그냥 이 정도는 쉽다 그러면서 그냥 다 넘어가고 그러지 마시고. 노래를 수업 시간에 노래 부르는 선생님이 있다는 얘기 들어봤는데 진짜네. 자, 거기까지 한번 써봤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써봤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요. 이제 비탈면 얘기하죠. incline surface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거죠. 요 그림인데, 요 그림이 좀 여기다가 좀, 이 그림이 여기 박스가 괜히 여기 그려져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설명하기 힘드니까 제가 따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아래쪽으로 뭐가 있냐면, 여기 있는 블락이 있잖아요. 블락의 딱 센터에다 표시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MG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서피스의 수직 방향으로 퍼펜디큘러하게 뭘 그려야 되냐면 노멀 포스를 또 그려야 됩니다. 노멀 포스는 원래 정확하게 바닥에서부터 그려줘야 되는데 뭐 여기서는 아직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략 이렇게 그릴게요. 퍼펜디큘러하게 그려야 돼, 바닥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길이는 너무 길게 그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G를 두 개의 컴포넌트로 벡터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디컴포지션 이렇게 렉탱귤러하게 디컴포지션 하겠습니다. 비탈면 아래쪽 방향하고 비탈면에 퍼펜디큘러하게 가는 방향 두 개로 비탈면에 패럴렐하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퍼펜디큘러하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봤습니다. 자, 여기서 세타가 어디냐? 여기가 세타가 될 거예요. 그죠? 세타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세타가 30도라고 하면 여기가 몇 도가 되냐면 여기가 바로 몇 도가 되겠어요? 60도 되겠죠. 그럼 여기가 다시 30도 돼야 되니까 세타. 여기는 또 다시 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방향으로 뭐가 있게 되냐면 mg 사인 세타죠. mg 사인 세타. 이거. mg 사인 세타. 이렇게. 그다음 이쪽은 mg 코사인 세타. 자, 그런데 여기서 mg 코사인 세타하고 이 노멀 포스 있잖아요. 이 두 개는 같아야 됩니다. 왜 같아야 되냐면 그 퍼펜디큘러한 방향으로 안 움직이고 결국 비탈면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n이라고 쓰고 이 n 또한 뭐가 돼야 되냐? mg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개가 mg 코사인 세타하고 노멀 포스가 서로 캔슬되면서 남는 것은 뭐밖에 안 남느냐? 바로 mg 사인 세타만 남게 됩니다. 이게 넷 포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식을 써오면은 ma는 mg 사인 세타다. 프릭션은 지금 없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자, 그래서 양쪽에서 mm 지우면은 a는 g 사인 세타. 자, g는 9.8이지만 대략 10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다음 앵글을 30도라고 대략 보면은 30도라고 보면 사인 세타는 0.5 2분의 1이죠. 따라서 몇이 되냐면 5가 되겠네요. 5m per second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탈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어요. 천천히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요. 이 비탈면과 관련돼서 또 풀리 얘기가 또 하나 더 있죠. 마지막으로. 풀리.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자, 이것도 노멀 포스 표시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거 생략하고요.
생략하고 결과만 한번 써보죠. 이것도 이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몇이었냐. mg 사인 세타다. m2g 사인 세타. 그죠? 자, 그다음에 이쪽으로 뭐가 있냐면 텐션. 여기도 이쪽으로 또 텐션이 있죠. 자, 그다음 아래쪽으로 뭐가 있냐면 m1g.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따로따로 보겠습니다. M1은 M1대로, 요거는 요거대로 보고, 그 다음에 얘는 또 이것대로 따로따로 보는 거죠. 사실은 연결이 돼 있는 거지만은 각자 따로 보는 걸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일단 M1부터 보면은 M1A는 T 빼기 위로 올라가니까 도와주는 게 T, 방해하는 건 M1G. 방해하는 게 M1G. 자, 그다음 비탈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게 이제 M2인데 M2A는 M2G 사인 테타 빼기 텐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걸 또 두 개 더해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M2 사인 세타 마이너스 M1G. 그래서 액셀러레이션 구해보면은 M1 플러스 M2분의 M2 사인 세타 빼기 M1G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액셀러레이션을 또 다시 집어넣어서 또 텐션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뭐 생략합시다. 이번에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문제예요. 엘리베이터 문제.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거죠. 이거 엘리베이터도. 여기 체중계가 있습니다. 스케일 위에 지금 사람이 서 있고, 이건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있는 모습인데, 자, 요거를 이제 어떤 상황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엑셀레이터에서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콘스턴트 벨러시티로 가다가 다시 이제 디셀러레이터에서 멈추고 꼭대기에서 멈췄다가 다시 거기서 잠깐 동안 휴식을 취하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래쪽으로 다시 엑셀레이터를 하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콘스턴트 벨러시티로 내려가다가 다시 디셀레이터를 해가지고 결국 멈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걸 시간에 따라서 지금 표현을 한 것인데, 자, 일단은 아래쪽으로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아래쪽으로 mg가 있죠. mg. 자, 그다음 위쪽으로 뭐가 있냐면 위쪽으로 노멀 포스가 있어요. 노멀 포스. 아래쪽은 mg, 위쪽은 노멀 포스가 있습니다. 자, 근데 위쪽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잡고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제일 처음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ma는 n 빼기 mg. 사람의 발바닥으로 체중계를 누르게 되면 체중계도 똑같이 그만큼의 힘을 사람의 발바닥에 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노멀 포스인데, 사람이 누른 힘이 결국은 체중계의 눈금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노멀 포스하고 액션 앤 리액션이라서 노멀 포스를 체중계에 나타내는 눈금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은 뭐냐면 mg 플러스 a. 이 사람의 리얼 웨이트는 몇이냐면 mg지만은 어페런트 웨이트, 이 엑셀레이트 하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가 엑셀레이트 하고 있을 때 어페런트 웨이트, 즉 체중계에 나타난 겉보기 눈금, 그것은 바로 뭐가 되냐면 n이 되겠습니다. 노멀 포스가 된다. 자, 이걸 안다고 하고서 좀 써봅시다. 자, 제일 처음에 n이 0이 된 n이 mg랑 똑같은 경우, 이 경우 볼까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엑셀레이션이 0이어야 돼요. 엑셀레이션 0이다. 자, 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여기 벨라시티 타임 그래프에서 슬로프가 0인 경우, 요거나 요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는 뭐냐면 이거 a가 0이죠. 여기도 a가 0이에요. 슬로프가. 그럼 여기도 a가 0이죠. 이런 경우는 각각 얘는 멈춰 있는 경우고요. at rest. 자, 또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콘스턴트 벨라시티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올라가지만 스피드는 콘스턴트. 아래로 내려가지만 스피드는 콘스턴트.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노멀 포스가 mg보다 큰 경우. 노멀 포스가 mg보다 크려면 아이고 잘못 썼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액셀레이션이 0보다 커야 되겠네요. 위쪽으로 액셀레이트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경우가 여기 그림에서 보면 어떤 경우냐? 그림에서 보면 이런 걸까요? 요거, 그죠? 요거나 아니면 또 요거. 요건 파저티브 슬로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스피드가 커지는 경우, 얘는 뭐예요? 내려가면서 스피드가 줄어드는 경우. 벨라시티의 절대값이 스피드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스피드가 줄어드는 경우. 여기는 올라가면서 스피드가 늘어나는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올라가면서 스피드, 이거 스피드라고 생각하겠어요. increase. 그 다음 내려가면서 이 스피드, 벨라시티의 절대값, decrease.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려가면서 스피드가 decrease 하는 것도 위쪽으로 액셀레이트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n이 mg보다 작은 경우, 이거 한번 볼게요. n이 mg보다 작은 경우는 a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a가 0보다 작다는 것은 아래쪽으로 액셀레이트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바로 요겁니다. 네거티브 슬로프를 갖는 이런 경우, 아니면 이런 경우죠. 자, 여긴 잘 보시면 스피드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올라가면서 스피드가 디크리즈, 내려가면서 스피드가 빨라지는 경우죠. 이것도 역시 네거티브 슬로프를 가지는 경우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식을 써보면은, 자, 올라가면서 스피드가 디크리즈 하거나,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스피드가 인크리즈 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n이 0인 경우가 있어요. n이 0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스케일에 나타난 눈금이 갑자기 제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케이블이 끊어진 경우죠. 케이블이 끊어져서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는 경우. 그죠?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n이 0이 돼야 되니까, 액셀레이션 몇이어야 돼요? 액셀레이션? 마이너스 g. 이렇게 되겠죠. 액셀레이션 마이너스 g가 되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이건 아래쪽으로 프리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중력 상태인데 실제 무중력 상태는 아니고 apparently weightless 이렇게. 그죠? 실제로는 뭐 사람의 몸무게는 그냥 mg죠. 그러나 엘리베이터도 그 틀도 같이 액셀레이트 하고 있어서 그 무게가 느껴지질 않는 거죠. 무게를 느끼려면 뭔가 이렇게 어떤 서피스에 서가지고 자기 발바닥하고 그 서피스가 꽉 눌리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요? 아, 제일 예, 앰레스트요. 이거 멈춰 있다. 그 위에? 그 요거? 요거. 아, 죄송합니다. 글씨를 좀 깨끗해요. 콘스탄트. 엘리베이터 추락할 때 예. 땅 닿기 전에 점프해서 추락하고 착지하면 안 죽지 않아요? 죽어요. 죽을 운명이라서 죽는 겁니다. 뭐가 콘스탄트? 아, 스피드가 콘스탄트다. 스피드. V가 지금 스피드입니다. V의 절대값이. 자,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사람의 몸무게가 2배로 느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2mg.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떤 경우냐면 여기 이 액셀레이션이 플러스 g가 되면 되겠습니다. 액셀레이션이 플러스 g라는 건 엘리베이터가 위쪽으로 액셀레이트 g로 올라가는 경우죠. 이게 g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몸무게가 2배로 느껴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까지 좀 간단히 좀 설명드렸습니다. 좀 알아두시고. 다음 시간 숙제는 아직 이제 조금 더 남았는데, 다음 시간 숙제는 뭐냐면 프릭션이 들어가지 않는 다이내믹스예요. 그래서 이런 거 포함됩니다. 자, 요거 좀 그림을 좀 잘 좀 그려볼게요. 그림이 좀 이상한 게 좀 있어서 줄을 좀 이렇게 쭉 그려봅시다. 쭉 그리고요. 화살표가 아무데나 좀 있으면 안 되고. 조금 지운 다음에 이렇게
기울여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여기도 사실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줘. T1. T1은 이쪽에도 있어요. 이쪽으로도 T1. 줄을 잘 보시면 줄에 T1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줄 떨어진 데다 아무데나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 좀 지웁시다. 그렇죠. 이렇게 여기로는 M2G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줄은 텐션이 T1인데 아래쪽 물체를 위쪽으로 당겨주는 힘 T1도 있지만 위에 있는 물체를 아래쪽으로 당겨주는 힘 T1도 있습니다.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아래쪽으로 M2G가 하나 더 있는 거죠. M2G. 원주야. 네? 투지. 어디요? 제일 밑에 그 M1G 좀 정신이 없네. M1G. 그렇습니다. M1G 위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M2G죠. M2G. 자, 그리고 위쪽으로 뭐가 있냐면 또 T2가 있습니다. T2. 이거 다 지워버려요. 예, 뭐 이렇게 돼야지 뭐 정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은 뭐하고 뭐가 같으냐면 이 M1G하고 T1이 같아야 되고 이 T1이 다 같아야 되죠. 이렇게 거기다 이제 M2G는 몇이 되냐면 뭐 하나 3개 정도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럼 여기 몇 개가 돼야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퀄리브리엄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써봤는데, 자, 그래서 T1은 몇이 되어야 하냐면 T1은 M1G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T2는 몇이 되어야 되냐면 T2는 T1 플러스 M2G가 되어야 되니까 T1 플러스 M2G 이렇게 되어야 되니까 얘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M1 플러스 M2G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놔두고 또 넘어갈게요. 자, 그럼 요것도 흔히 좀 잘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한쪽에 벽이 있고 스프링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스프링 스케일이 있다. 스프링이 당기면은 그 스프링이 당겨진 만큼이 거기에 눈금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N을 당기면 거기 스프링이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양쪽에서 당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질문인데 답이 여기 써 있네요. 그죠? 답이 써 있어요. 이게 10N이면 여기도 10N이 되어야 한다. 근데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양쪽에서 당기니까 20N이다. 또는 어떤 사람은 양쪽으로 당기니까 벡터가 캔슬돼가지고 0이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분명히 스프링이 늘어나긴 늘어나죠. 그런데 처음에 늘어난 거에 비해서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이냐. 똑같다는 게 결론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사람의 역할은 이 벽의 역할이나 똑같은 거죠. 사람의 역할이나 벽의 역할은 같기 때문에 결국 양쪽에서 끌어당겨 준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습니다. 벽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스프링이 늘어날 이유가 없겠죠. 스프링을 그냥 가지고 다니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 줄하고 그 다음 수평인 줄, 그 다음 아래쪽으로 중력이 있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 생각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 당겨주는 힘 T2를 여기다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T2. 자,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아래쪽으로 그래비티 MG.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T2. 그 다음에 T1은 이렇게 to the left. T1. 자, 이 벡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도록 완전히 다 클로즈되어 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벡터를 다 합해서 0이라는 얘기죠. 즉 이퀄리브리엄을 말합니다. 이퀄리브리엄. 자, 근데 여기서 앵글은 이게 30도일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럼 몇 대 몇인지를 금방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여기가 mg다. 그럼 여기 몇 mg가 되는 거죠? 여기 몇 mg죠? 2mg 30도니까요, 그죠? 2mg 밑에요. 그렇죠. T1. 이게 아이패드라서 지울 수가 있어서 더 실수가 많네요. 자주 실수를 하게. 자, 이렇게 T1은 몇이 돼야 되냐면 이것은 루트 3mg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의 삼각형을 이렇게 쭉 그려봤어요. 이게 다 클로즈 되면 그것은 이퀄리브리엄이 되어 있는 것이다. 자, 그다음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자, 여기도 이렇게 이쪽 텐션이 있어요. 근데 이 텐션을 두 개의 컴포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라이전털, 하나는 버티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T2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T2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것의 호라이전털 컴포넌트가 얘랑 정확하게 캔슬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야만 얘가 좌우로 안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T2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T2의 길이가 더 길다. T2의 길이가 더 길다. 따라서 혹시 이것도 오타. 그죠? 요렇게 쳐줘야 됩니다. T2가 더 크다. 자. 물론 이것들도 이제 다 일일이 계산할 수가 있어요. 앵글이 주어져 있으면. 하지만 우리는 대소 관계만 지금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T1보다는 T2가 더 크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문제를 두 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책 좀 잠깐 주세요. 우리 안 풀고 넘어간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다 풀어주시면 좋은데 일단은 급한 대로 중요한 문제들을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페이지 8에 기사를 해주셔야 돼요.